안녕하십니까. 홍익농법인 권혁준 노무사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를 이제 통과하였습니다. 정의당에서 발의한 안이 민주당 위원과 국민의힘 위원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을 거쳐서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를 하였으며 2021년 1월 26일 날 제정이 되어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도 올해 7월에 입법 예고가 되었으며 40일간의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서 국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5일 날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초 입법 예고되었던 시행령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이 된 안이 다소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만큼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이제 네 가지 파트로 해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잘 아시는 사건이시죠? 2014년 4월 16일에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 중인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승객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건입니다. 이 조사 결과 무리한 화물 적재라든지 선체 증축, 조타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리 책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계 법령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까지도 이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손상이 발생하여서 산모나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섬유증 등 폐질환에 걸렸습니다. 해당 제품이 최초로 시판된 것은 1994년인데 그 후에 2011년이나 돼서야 이 원인 관계가 밝혀졌고 명백한 관계 법령이 없다 보니까 5년이 지난 2016년도에서야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서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뒤늦게 처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인데요. 비정규직인 김용균 씨가 하청 소속의 비정규직인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을 하다가 벨트에 협착되어 사망하게 된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매우 커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전에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에서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슈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균 씨 사건으로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커지게 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유해 작업에 대해서 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이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이제 안전보건 대상이 되었었는데,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뭐 보험설계사라든지 지입차주, 보험설계사 등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이런 조항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원청에서 이제 작업 중에서 위험이 큰 이제 작업에 대해서는 하청으로 이제 이관이 되고, 그에 따라서 위험이 외주화된다는 이제 말인데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보완적인 이제 조항들이 이제 보완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근로자가 이제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는 이런 조항들도 보완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하는 이제 대표이사의 책임이 이제 부과되는 조항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법 위반 시 도급인 처벌도 강화되었는데요. 국법에서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다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가 이제 처벌이었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도 확대되었는데, 국법에서는 자기 사업장에서만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험성이 높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원청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제 개정법에서는 자기 사업장에서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은 모두 이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발생하도록 조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 이제 보완이 돼서 영업비밀 심사나 승인에 대한 조항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 1월 16일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명 김용균법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김용균 씨 사건을 발단으로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고요.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음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H중공업 하청근로자 아르곤 누출 질식 사건. 아르곤이라는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은 이 아르곤으로 인해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이 질식해서 사망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C사 물류센터 화재로 이제 소방관이 사망한 사건이라든지, 이제 정말 최근인데 1개월 전이죠. 인천 소궁도 국제도시에서 49층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20대 청년이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추락사하는 사건도 발생을 하였고요. H중공업 하청 근로자가 굴착기 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산업재해는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에 있어서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1월 8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했는데, 이런 것 신속히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첫 번째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사업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미비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 책임이 있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도 이제 발생을 하였고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도 필요하다는 이러한 요구들도 이제 발생을 하여서 이제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가 되어서 2021년 1월 26일 날 제정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8일 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고, 이제 제정된 후 이제 1년 후에 2022년 1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제 하위 법령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2021년 9월 28일 날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고, 얼마 전 10월 5일 날 이제 공표가 됨으로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부분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총 1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약에서는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일단 중대재해 구분에 대해서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물론 중대산업재해랑 중대시민재해로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통해서 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취지도 있는 반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면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런 부분도 신설이 되었고, 이제 처벌 대상이 이제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고, 이제 양벌 규정으로서 이제 행위자인 경영 책임자 등뿐만 아니라 법인도 같이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적용제외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유예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어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제2 강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조항 이제 문구를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법제처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간결한 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총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일단은 뭐 시간이 되실 때 이 한번 법제처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